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론 정전 사태에 의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마이크론 정전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다. 들어가도 될까 이런 거고요. 또 마이크론 D램 공장 정전으로 해서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죠. 특히 대신증권에서 발빠르게 리포터를 내서 여러분들이 대신증권 리포터를 좀 참고하시면 매매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부를 좀 보시면요. 12월 3일 날 마이크론이 대만의 D램 팹 정전 사태가 발생됐는데, 대신증권이 체크한 사항에 따르면 2시간 30분 후에 이 전기가 공급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전 사태가 난 대만의 D램 팹 같은 경우는 캐파가 얼마나 되느냐, 글로벌 D램 캐파의 9%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캐파가 아닙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 중이던 모든 D램 웨이퍼를 첫 공정부터 재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D램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D램 생산 리드 타임이 약 3개월이 되고 전체 D램 공급 캐파의 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급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대신증권이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뭔가 잘 되고 호재가 넘칠 때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호재까지 또 작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지난 17일 같은 경우는 칭화유니의 부도 소식이 또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나왔었죠. 칭화유니 그룹이 2200억의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한다. 뭐 부도를 내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이것을 다 메꿔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유니가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고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시장이 그동안 걱정했던,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위기가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때부터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 시그널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 정전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거의 뭐 주가에 날개를 단 셈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최근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다 좋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냉정한 시각을 갖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엔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6월달 발작이 일어났던 그 시점까지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는 더 부양되는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 달러 약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 지금 급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달러마저도 만약에 급등각을 보였다, 그러면은 시장은 발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달러는 오히려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재정 정책이 원활하게 합의를 볼 거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거고, 더 많은 부양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시장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쓴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역시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워낙 강세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시장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최근에 더 급등각을 보여주면서 아주 강한 시세 흐름을 만들었던 배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역시 시장에서 계속 머물면서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가 이렇게 다시 급등하는 각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을 계속 만든다면 계속 양호한 흐름을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또 뭔가 엇박자가 내면서
무산되고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면 언제든지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인지하면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될 거예요. 특히 재밌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입니다. 자, 하이닉스의 사업 부분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18년에 정점을 이미 찍었습니다. 매출액이요. 자, 이때 40조 매출액을 찍으면서 아주 정점을 찍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0조대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실적이 급감을 했고요. 이제 서서히 반등하는 반등각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2018년의 주가를 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은 역시 디램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엄청 좋아져서 2018년보다 더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반등을 하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이 계속 악재보다는 호재를 더 좋게 인식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좀 보죠. 먼저 원달러 흐름을 좀 볼게요. 지난 11월 초에 방송했을 때 자, 1130원을 이렇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워낙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가파르다 보면 또 반등각도 클 수 있기 때문에 1130원만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 안 나오면 유동성 환경은 계속 확대되고 좋아질 거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워낙 강세를 유지했고요. 이번에 아예 심리적 저항 가격인 1100원마저도 돌파를 하면서 지금 118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지금 내려왔죠. 이번에 이 1100원대 이 자리가 깨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를 빠르게 되돌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찌글거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더 강세 구간으로 가느냐 이걸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1100원대를 다시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유동성 환경이 급하게 변할 가능성은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유동성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개인 투자들이 아주 징글징글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칭화유니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미 이제 국내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는 11월 달에 우상향하기 시작하더니 칭화유니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죠. 플랫폼 모습으로 계속 고공전투를 벌입니다. 아주 양호한 기간 조정을 거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 급등이 다시 또 나왔어요. 자,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급등에선 눌림목이 또 진행되면서 급등하는 게 좋았는데 마이크론 사태가 나오면서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급등에서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죠.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보죠. 자,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 급등의 이 박스 안에서 주가가 양호하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땡겨보면 2008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는 오히려 고점을 찍고 조정권을 보이고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실적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고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도 일부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 환경에서 급등의 폭은 중소형주처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요. SK 하이닉스를 눈여겨보시고요.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치고 나갔죠. 자,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대장주급으로 나가는 종목들은 한 번에 꺾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쌍봉으로 꺾여도 꺾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지금 대장주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탄력도 면에서 보면 재료가 지금 수반이 잘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좀 더 좋겠죠. 특히 외국인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자
9%대 폭등했을 때 이때 외국인들이 33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이번에 8%대 폭등했을 때도 1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0만 주, 300만 주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고요. 역시 이 박스 안에 놓을 때 가장 매매하기가 편하게 되는 거고, 눌림목이 깊어지는 구간, 그 구간이 양봉의 중심 균형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이 고점을 벗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 양봉의 중심 균형가가 깨져서 종가상으로 조정이 좀 깊어진다 그러면 쌍봉 찍으로라도 한번 수급이 유입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 매도하면서 전략을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겹호재가 반영되는 시장은 안전한 매매가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